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쌀쌀이 비가 오고요. 그러니까 아침저녁 쌀쌀합니다. 건강들 주의하시고.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험이요. 그러니까 4시까지 시험입니다. 아침 6시쯤 일어나시겠죠? 4시까지니까. 대입 수능이 한 4시 반, 5시에 끝나나요? 그 정도까지 됩니다. 건강하셔야죠. 건강 잘 지켜야 되고요. 자, 오늘은, 책 144쪽입니다. 144쪽에, 7장, 장기비집행 도시군계획설 부지의, 에서의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어느 자리인지를 보도록 하시죠. 국토계획법 내용은 이제 책 앞부분 안 봐도 되겠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는 거고요. 그래서 용도지역, 도간, 농자 정해놨죠. 관청이요. 국가대표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에 시, 군,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하는 거죠. 특광시군을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용도구역,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용용용, 입지기계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발행위는 금지다.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상들이고, 그 중에 이제 이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중이죠. 자, 먼저 보시면요. 144쪽에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장소, 표시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대해서는, 즉 그 땅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표시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표시요.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X, 뒷내용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도로 만들기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에요. A, 식구들하고 오손도손 살아야 되겠다. 집 짓고 살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쪽에 A 땅이 있고요. 그런데 관청에서 거기다가 도로 만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있던 것도 싹 철거를 하고, 시설을 할 판에, 거기에다가 없었던 새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개인은 지붕 있는 건축물, 그다음에 지붕 없는 공작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뿐만이 아니라 특광시군이 허가해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A는 이제 뭘 기다려야 돼요? 시행자가 사업하기를 기다려야 되죠. 시행자가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이 있고, 두 번째 계획 실시 계획이 있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부지를 다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부지를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A는 이제 돈 받고 팔고, 나가서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새 땅을 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바로 좀 사업을 가면 다행인데, 한참 지나도록 사업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입니다. 제2절이요. 단계비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보고 설명드리면, 양괄호 1번. 먼저요. 제2절에, 제목에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앞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몇 년 내외 착공 일정이요? 1단계. 몇 년 안에 한다고요? 3년 안에 하고요. 2단계, 3년 뒤에 하는 거죠. 책 잠깐 저쪽 앞을 가보시면, 129쪽이요. 129쪽에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네모 1번, 수립과 절차, 양괄호 1번, 수립권자, 반괄호 1번, 원칙. 첫줄 구세요. 관청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셋째 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발표하는 건 2년 안에 발표를 하는 건데 한쪽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130쪽,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몇 년 내외 착공 일정이요. 3년 내외 착공 일정이죠. 뭐는 지금부터 3년 안에 한다. 어떤 시설은 지금부터 3년 뒤에나 보자. 돈 없으니까 뒤로 미뤘다라고 하는 거죠. 단계별 집행계획이 3년 내외 착공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3년 안에 한다, 2단계 3년 뒤에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144쪽 와서요. 그러니까 144쪽에 제2절 제목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내외 착공 일정 쓰시고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수한다. 돈 없다.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이제 그걸 정해서 발표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양과로 1번 개발행위 허가 보면 특별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군계획설 결정 9일부터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표시요.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표시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설 중 그러니까 단계별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중 사선 긋고요. 기울어진 선요. 그러니까 단계별 표시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표시요.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표시요. 제1단계 집행계획 괄호 넘어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표시요. 아니한 그 넷째 줄 끝에 아니한이 있죠. 그러니까 셋째 줄에 그러니까 1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니까 얘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긴 했죠. 근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몇 단계에 포함됐다고요? 2단계에 포함 쓰시고요. 노란색이요. 2단계에 포함됐다. 2단계 몇 년 뒤에나 봅시다.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2단계 3년 뒤에나 봅시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개발 행위를 허가 표시요.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가설건축물 표시요. 가설건축물 건축과 이에 필요한 토지 범위에서의 영질 변경. 2번 도시군계획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표시요. 공작물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의 영질 변경. 3번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표시요.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의 형질 변경이 있는데 역시 그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개축 재축 그 오른쪽 날개에다가 얘는 그러니까 종전 규모 이하인 거죠. 뭐 건축법 이러저런 내용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개축 재축 그러니까 인터넷 손대긴 하는데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개축은 내가 철거하고 다시 손대는 거고요. 뜯어 고칠 개자. 재축은 자의 힘으로 멸실된 거 다시 회복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 양과로 2번 원상복구 명령 그러니까 특별시장관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가설건축물 표시요. 가설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표시요.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표시요.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표시요. 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설건축물 공작물 철거 등 원상회복 표시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X 그 다음에 양과로 3번 X 하시고요.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표시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림 그 내용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신 거의 뭐 한쪽 가까이 되죠. 제 2절이요. 한쪽 전체 내용을 칠판에 다 옮겨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지금 한쪽을 칠판에 다 옮겨 쓴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 미집행이요. 시설 결정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시설 결정 해놓고를 번역하자고요. 그러니까 시설 결정 해놓고 뭐도 못 짓게 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라고 하는 거죠. 시설 결정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몇 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2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요. 관청에서도 언제 할지 가늠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단계에 포함 옆으로 좀 길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립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수립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셋째 줄 보시면 군 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수립하지 않은 건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수립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다시요.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군, 계획시설 중,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쓰시고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사선 긋고요. 동그라미 2번 쓰시고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선 긋고요. 더 보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셋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수립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관청에서도 언제 할지 가늠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3년 안에 할지 3년 뒤에 할지 뭐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가늠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그런 거 잘 이렇게 그건 읽을 수 있어요. 생소할 뿐이지 그러니까 충분히 읽고 해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려워 하고 멀리 띄워버리면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발 더 가자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애정을 실어서 한 발 한 발 더 가면 좋지만 도대체 애정이 생기냐고요. 이놈의 공법은. 아무튼요. 셋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을 관청에서 아예 안 세웠어요. 세우든 말든 그러니까 영어로 립 서비스, 한국말로 주둥 뭐뭐 서비스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고요. 수립하지 않은 경우고 동그라미 2번은 1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지금 그 셋째 줄, 넷째 줄 동그라미 2번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수립했어요? 안 했어요? 수립하지 않은 건 동그라미 1번이잖아요. 동그라미 1번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거고요. 예, 그 정도는 읽으시자고요. 그거는 그려낼 수 있는 거라고요. 동그라미 2번은 수립했어요? 안 했어요? 수립했죠. 수립했는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몇 단계에 포함됐다고요? 2단계에 포함된 거죠. 자, 3년 뒤에 놔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사업할 가능성 없죠. 그 부지는 사업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허가를 받아서 뭐 할 수 있냐면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없던 걸 새로 올리는 거고 얘는 기존에 있는 것을 면적 늘어나지 않게 손대는 거죠. 콘크리트 한 번 굳으면 100년이요. 가설 건축물, 건축법에서 보겠습니다만 3년 쓰고 버릴 것들이 가설 건축물이에요. 여기 공사 현장 앞에 무슨 컨테이너 박스들 있잖아요. 경비 초소들 있죠. 뭐 나무로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간단히 지은 겁니다. 저거 한 50년 가요? 사업 끝나면 바로 갖다 버릴 거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근데 저기 지붕 있어요? 없어요? 지붕은 있다고요. 건축물은 지붕이 있는 건데 한 3년 쓰고 버릴 것들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그것까지 쓰시죠. 가설건축물 위에다가 3년 플러스 알파. 가설건축물은 3년 쓰고 버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가설건축물이요.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3년 쓰고 버리는 겁니다. 자, 얘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가는 거고요. 사가서 지가 알아서 철거를 하든지 다시 쓰든지 할 거고요. 얘는 없던 거 새로 지었다고요. 지금 도로 만들 땅에 없던 거 새로 지으면 사업하는데 다 걸리적거리잖아요.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려고 해요? 안 내주려고 해요? 안 내주려고 하는 거죠. 그 도로 만들 땅인데 뭐 지금 덕지덕지 복잡했잖아요. 안 돼, 거기 도로 만들 땅이야. 땅 주인이 아이고 사업할 때까지만 쓴다니까요. 사업하는데 걸리적거리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걷어낼게요. 꼭 내가 걷어낼게. 사업한다고 얘기만 하면 내가 걷어낼게. 그래서 얼마 전에 통보만 하면요. 3월 전에 통보만 하면 누구 부담으로 철거를 한다고요?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를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 통보만 하면요. 지금 빠지지 않고 다 썼죠? 책 한쪽을 다 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여라도 책 읽으세요. 공법은 절대로 책 읽지 마세요. 무릎 꿇고 빕니다. 애원을 하는 거예요. 공법은 절대로 책 읽지 마세요. 5번 쌓이고 공법 언제라도 시험 봤을 때 85점 나오면 그때 책 읽으세요. 그전에는 절대로 책 읽지 마시고 잉크는 잉크인 거고요. 잉크는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잉크에 빠지지 마시고 표시한 것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동영상을 들으셔야죠. 5번 들으신 다음에 어렵네. 그 얘기는 이해가 돼요. 5번 듣기 전에 어렵네. 그 얘기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5번 들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 순환에 안 봤던 거고 처음 보시는 건데 아무튼 표시한 것만 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똑같이 10번을 들으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처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좀 열어가시자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시설 결정 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네들이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3년 뒤에 언젠가 나중에 돈 생기면 안 돼요. 사업할 가능성 없죠. 바로 사업할 가능성 없으니까 이놈들아 숨쉬게 해달라. 요건 허가해달라. 허가받아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네 글자요. 가공개제 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쓰고 버리는 거니까 잠깐 쓰고 버리는 거고요. 공작물 지붕도 없는 거 뭐 해봤자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굴뚝 그런 게 지붕도 없는 거죠. 별 의미 없고요. 개축대축은 있던 거 손대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면적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부 수리 중인 거죠. 그야말로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던 걸 새로 올린다고요. 사업하는데 걸리적거려서 안 돼. 아 걸리적거리지 않게 할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얘기만 해. 내가 내 돈 들여서 싹 깨끗하게 치워놓게. 그런 거죠.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얼마 전에는 알려주라고요. 3월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이 싹 걷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3절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부지 매수 청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보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B가 맨 땅 A는 땅이 없어. 그러니까 건물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B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을 때 시행자가 다 돈 주고 사가죠. A는 그냥 맨 땅만 있어요. 그러면 땅 돈 주고 사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 심어져 있어요. 나무 사요, 안 사요? 나무 사죠. 그러니까 B 땅 삽니다. B 땅 돈 주고 사죠. 그러니까 건물 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입장 받고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B라고요. 내가 B입니다. 건물 지은 지 지금 2년 됐어요. 그러니까 20층 건물 지은 지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내 땅 사간대요. 그러니까 건물값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건물 돈 주고 사요, 안 사요? 사야죠. 돈 되는 건 싹 다 사가야 된다고요. 안 사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보겠습니다만 세부 목록에서요. 여기 A, B가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있는데 시행자가 살려면 그러니까 토지 등의 목록을 정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B에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목록에요. 그러니까 B에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안 써져 있어요. B는 그러니까 애구애구예요. 경사났네요. 나무에 여기 목록에 안 써져 있으면 돈 주고 사가요, 안 사가요? 목록에 정해진 것만 사간다고요. 목록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돈 주고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러면 B는 애구애구예요, 경사났네요. 경사났네인 거죠. B 재산이잖아요. 강도예요? 아니죠. 돈 주고 사가야죠. 그런데 토지값은 줬죠. 토지는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건물값 줬죠. 그래서 건물 소유권 넘어갔어요. 나무값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면서요. 나무 누구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B 거죠. B입니다. 내 나무라고요. 거기 내 나무라고요. 아, 돌을 짓든 말든 내 나무 손대지 마. 자기 거는 그렇잖아요. 나무 사가고 싶으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B가 고집 피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감정평가 해야죠. 그동안 나무에 꽃들 조금 더 열고요. 가지도 좀 더 펴지고 그랬을 거잖아요. 아, 돈 대놔, 돈 내놔, 다시 돈 내놔. 아니면 사업을 하들 말든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내 거 사가고 강도니까 뺏어갈 수는 그냥 공짜로 뺏어갈 수는 없죠. 돈 주고 사야 가는데 목록에서 빠져 있으면 경상한 겁니다. 그냥 2017년에 사갈 때 만약에 뭐 100만 원 주고 사갈 나무였다면 지네들이 빠뜨렸다고요. 빠뜨렸고 그러면 다시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빠졌네? 그러면 옛날 값으로 2018년, 19년 됐어요. 2017년 감정평가 가격 받고 내놓으실래요? 아닌 거죠. 다시 감정평가해요. 그러면은 한 3년 지났고요. 150만 원은 되겠죠. 그렇습니다. 빠지면 경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록에 정해진 것만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B의 토지 건축물 다 사가죠. 이 B의 건물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B의 건물 기존에 있던
이 B의 건물 시행자가 어차피 돈 주고 사가는 겁니다. 이건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가는 거고 모든 토지 등은 돈 주고 사가는 거고 근데 뭐 거기 이제 여기는 뭐 개축대축한 거는 면적 늘어나지 않은 거니까 그건 뭐 감정평가 비용에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비용도 아무튼 그러니까 사갈 때 감정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이거로 사가는 거겠죠.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가는 거죠. B의 토지, B의 건축물 모든 것을 얘는 지금 이 당시에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없던 걸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기존의 개축, 재축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손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B의 건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가야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없던 것을 지금 새로 올린 거잖아요. 근데 없던 거 새로 올린 것까지 시행자가 다 돈 주고 사간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는 족족 다 돈 주고 사야 되냐고요. 그런 건 아니죠. 있었던 것은 사지만 없었던 것은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숨쉬게 좀 이놈들아 숨을 쉬게 해달라. 그래서 요 정도는 없던 걸 새로 짓긴 하는데 사업할 때까지만 잠깐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네. 시설 결정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설 결정 당시에 있던 것만 돈 주고 사가는 거죠. 그 위에 이것저것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돈 주고 사가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잠깐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요. 시설 결정이 2017년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달 현재 그러니까 B에 토지가 있었고요. B의 토지 건물이 두 동이 있었습니다. A동, B동이요. 그러니까 A동,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짜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B동,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짜리가 시설 결정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토지만 있었고 그러니까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설 결정하면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가 금지되고 뭐 이렇게 이제 깊게 가면 이제 깊게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이 건축법에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이런 5가지가 있는데 관청에서 볼 때는 여기는 싹 밀고 그러니까 새로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 돈 주고 다 사서 싹 밀어서 갖다 버리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그러니까 먼저 땅 정비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모래 깔고 뭐 자갈 깔고 모래 깔고 등등 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덮고 할 자리 있죠. 그래서 근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결정은 해놓고 지금 몇 년 되도록이요. 2년 되도록이요. 2019년 3월 되도록 착수를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한 거죠. 그러면은 건물 못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비가 새도 비가 새는 판잣집 고쳐요? 못 고쳐요? 개축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개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 답답한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관청에서는 손 못 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축이 면적만 늘어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10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000 중에서 그러니까 100을 깎아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900짜리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00을 붙여서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1000 되면은 그러니까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죠. 근데 판잣집에 그러니까 그 건물의 이쪽에 한쪽이 벽이 판자로 된 벽이었는데 판자로 된 벽을 깎아내고 털어내고 거기다가 18K 도금을 했다고요. 콘크리트로 18K 도금을 하면 땅의 가치가 건축물 가치는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하지 말라고요. 건축물의 건축 다 하지 말라고요. 그냥 스톱. 왜요? 곧 싹 사서 철거를 할 거니까 라고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2년 지나도록 사업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숨쉬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사람 지금 B가 지 건물에다가 지 땅에다가 더 짓는 거 된대요?
그러니까 둘 다가 있었으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신축 안 되고요. 당연히 안 되고요. B가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나요? B가 토지 1, 토지 2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2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건물 없던 토지 2에다가 새로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토지 1에다가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짜리 새로 더 늘려서 3000으로 만드는 증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요거 전까지는 신축, 증축만이 아니라 뭐도 하지 말라고요? 개축, 재축도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싹 밀어버릴 거니까. 근데 지네들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사업하지 않는다고. 언제 할지도 가늠도 못 잡고 발표도 안 하고 있고 3년 뒤에나 봅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동안은 한 3년, 5년 동안은 사업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저기에 있는 그 A 땅에 있는 그 건물 1000짜리에 대해서 면적 늘어나지 않게 1000으로 내부 수리 해서 쓰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개축이라고 하는 거죠. 개축 정도는 허가해 준다고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제 그 번개로 깨져 나갔습니다. 벼락 맞아서 깨져 나간 것, 그건 이제 떼운다고요. 1000제곱미터로요. 그러니까 재축은 허가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축과 재축은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축, 재축을 하면서 재산적 가치는 높아졌죠. 그러니까 옛날 거보다는 재산적 가치는 높아졌을 거잖아요. 손 댔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때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사업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할 때 매수를 할 거죠. 15년 전 가격으로 매수를 해요. 매수할 때 감정평가를 다 해요. 감정평가를 하겠죠. 매수를 하려면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만큼 돈 들여서 그러니까 돈을 들였으니까 근데 뭔가 그러니까 집의 재산적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옛날에 이 건물이 만약에 그러니까 10억짜리였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내부 수리 중 해서 2억을 붙였다고요. 그러면 관청에서 12억 주고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대상이고 감정평가, 그러니까 개발이 다 배제하고 평가를 하니까 한 9억이나 8억이나 9억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겠죠. 이거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로 2017년 그때 사진 자료를 놓고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지금 2019년 3월이었죠. 한 5년 지났으면 2024년 3월일 거라고요. 2024년 3월에 이제 사업 착수를 위해서 매수를 하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 돈으로 사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가는 거죠. 토지 등 돈 되는 거 싹 다 사가는 겁니다. 싹 다 사가는 건데 시행자가 매수를 하는 건데 그거는 토지보상법에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모든 것을 사가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규정에서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돈 주고 사가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없던 걸 새로 지은 거잖아요. 없던 걸 새로 지은데 그건 저쪽 시행자가 산다고요? 안 산다고요? 안 산다고요. 그것까지 어떻게 다 쓸까? 있는 거 다 이 뒤로 만들어진 걸 다 사가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안 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볼까 돈 때려갖고 이 사람 돈 받아내서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양과로 3번 그러니까 대집행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방과로 3 지금 뭐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쪽이었죠. 예, 145쪽에 양과로 3번 대집행으로 가는 거죠. 저 사람 돈 뺏어갖고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사가지 않고 옛날 있던 것들은 사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공작물만 그러니까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또요.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3절 있는데요. 제3절은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좁고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146, 147 어느 언저리에다가 다음 그림을 그리도록 하시죠. 다음은요.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입니다. 아주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보신 다음에 그리시죠.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못 짓게 해놓고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설 결정해놓고 즉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건물 못 지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10년을 기다린 거죠. 이놈들아 뭐하냐? 빨리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하면, 그러니까 그 관청에서는, 그러니까 시행자는, 그러니까 6월 안에, 그러니까 사겠습니다, 못 사겠습니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매수 결정, 매수 불허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매수 그냥 거부라고 쓰죠. 불허보다는 거부가 편한 거니까. 매수하기로 했으면, 그러니까 2년 안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관에 돈 낼 때나, 관에서 개인에게 돈 낼 때나, 그러니까 돈 줄 때나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원칙. 가장 불쌍한 동네, 대한민국 가장 불쌍한 동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두 가지 경우에 채권 주고 이 사람 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산다고 해놓고 2년 지나도록 사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괘씸한 경우죠. 그러면 이놈들아 숨은 쉬게 해달라. 그래서 허가받아서 그 땅에다 63빌딩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63빌딩은 안 되죠. 도로 만들 땅이잖아요. 허가받아서 3330 할 수 있습니다. 3층이야 공작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그리시고요. 뭐 이거는 뭐 거의 그러니까 그 5년에 4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매년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46쪽, 147쪽, 그러니까 뭐 어느 언저리에다 그리시는 게 도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그림을 지우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러면 다 표시하고 이따가 그리도록 하시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결 145쪽, 그러니까 제3절 장기비집행 도시군계획설부제 매수 청구, 네모 1번, 양관 1번, 도시군계획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표시요. 10년 이내 그 도시군계획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표시요.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뭐 가로도 한번 나왔지만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그 도시군계획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 한자까지 표시요. 지목이 대인 토지과 괄호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해서 괄호 넘어와서요. 이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대통령으로자 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 표시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넘기기 전에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시설 결정 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다고요. 건물 못 짓는 것 때문에 가장 피해본 사람, 그러니까 지목 28가지 중에서 논이나 밭은 애당초 건물을 지어요? 못 지어요? 논, 밭은 애당초 건물을 못 짓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못한다 때문에 피해본 게 없다고요. 건물 못 짓는다 때문에 피해본 게 28가지 지목 중에서 뭐를 정해주고 있고요. 지목이 대인 거죠. 그러니까 대. 뭐 근데 뭐 쟤네들도 이제 부끄러우니까 여기까지만 시험 나오고 더는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공장용지, 종교용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건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지목 공장용지 매수 청구 안 된다고요. 네, 종교용지 안 되고요. 지목이 뭐인 경우에만요. 대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10년 동안 뭘 기다렸어요? 시행자가 매수하기를 기다렸죠. 이제 10년 찼으니까 이놈들아 뭐하냐? 빨리 사가라. 뭐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146조 양과 2번 매수 의무자. 방과 1번 원칙. 대통령으로 자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 에게 표시요. 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방과 2번 예외. 다음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 땡땡.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동그라미 2번 설치관리 의무자 땡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해당 도시군계획설 설치 표시요. 설치하거나 관리 표시요.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표시요.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뒷문장 빼고요. 이 경우 X. 그러세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니까 당연히 특광시군에게 아니면 시행자 정해준데 니놈아 10년 지나도 뭐하고 있냐. 시행자에게 아니면 이 해당 시설 그러니까 책임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과로 3번이요. 뭐 아무튼 돈대 그러니까 땅만 사가요? 건물도 사가요? 다시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잘 못하고 있네요. 내가 땅과 건물 주인입니다.
그러면 땅값만 받아요? 건물값도 받아요? 건물값도 받죠. 시행자요. 땅만 사가요? 건물만 사가요? 죄송합니다. 땅만 사가요? 건물도 사가요? 건물도 사가야죠. 다 사가야죠. 안 사가면 사업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안 사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소유자께 남아있는 거니까요. 다 사가는 거죠. 그래서 양구하러 3번 앞에다가 그냥 토지 등 세 글자 쓰시고요. 양구하러 3번 앞에 토지 등. 토지 등에다가 익숙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이 이해됐으면 됐고요. 아니면 그 아래다가요. 싹 다 쓰시고요. 돈 되는 거 싹 다 사가는 거다고요. 하나라도 안 사가면 그 소유권 남아있으니까 거기를 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돈 되는 거 싹 다 사가는 겁니다. 또 당연히 이 사람도 싹 다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양구하 4번 이 사람이 매수 청구하지 않아도 시행자가 사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하고 목록조사를 하는 거죠. 양구하 4번 매수 절차.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몇이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 시장 특특 시장 군수 바로 그 줄 끝에요. 에게 알려야 하며 그 다음에 사선 긋고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몇이요?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법 47조 제6항 사선 긋고요. 이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몇이요?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긴 이름의 법인데요. 그 중에서 토지보상법 5글자만 표시하시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토지보상법 5글자만 표시하시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됐어요. 그냥 혀로 쓰면 됩니다. 기간이 뭐예요? 10년, 6월, 2년이죠. 10년에 6월에 2년. 10년에 6월에 2년입니다. 10년에 6월에 2년. 10년에 6월에 2년 합쳐서 17번 나왔어요. 10년에 6월에 2년 17번 나왔습니다. 10년에 6월에 2년인 거고요. 6월 안에 산다 안 산다 사기로 했으면 2년 안에 사야 된다. 그런데 매수 가격 등은 토지보상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토지보상법 어느 언저리에다가요. 다음 두 줄을 쓰시죠. 공익사업 때 땅 뺏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적 주체가 땅 사는 법입니다. 이런 건데, 이게 더 길게 얘기하면 이런 게 되겠죠. 여기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뭐도 해야 되고요. 강제 매수도 해야 되죠. 이거는 협의 매수만 되고. 강제 매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로 만들 때 땅주인한테 물밥 굵고 빌고 땅주인이 안 팔아.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도로 안 만들게. 그러면 돌아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도로 만들 때 땅 뺏는 거죠. 땅 뺏는 겁니다. 그러면 뺐을 때 언제만 뺏을 수 있다고요? 공익사업 할 때만 대한민국 땅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뺏는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뺏어간 건 그 애당초 법률상으로 무효인 거고요. 공익사업 때만 뺏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공익사업 자본주의 사회지만 대한민국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재산권은 존중되지만 공공공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세요. 공익사업을 해서 땅을 뺏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네 글자 빼도 당연하다고요. 땅 뺏는 건 언제만 가능하니까요. 공익사업 때만 가능한 거니까 그냥 땅 뺏는 법이기도 합니다.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하는 거죠. 그런데요, 세종시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 여기 이제 행정구역 빼고요. 저 옆에 외곽 땅, 어느 땅을 첫 땅을 사서 갖고 있으면 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되겠어요. 꼭 지금 무슨 도로 만들다거나 60가지 공익사업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개인 땅 살라고 해요. 그 땅 삽시다. 다른 걸로 들어보죠.
그러니까 골프장하고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교환도 할 수가 있죠. 롯데 골프장 하고요. 국방부 서울에 어느 땅 하고요. 바꾸자 합니다. 그럼 그럼 그건 또 얘기가 복잡해지는군요. 그건 또 외국과의 관계가 걸리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복잡하고요. 아무튼 세종시에서 개인 땅 살라고 한다고요. 땅 주인 버텨요. 사주니까 내놓으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언제만 뺏을 수 있는 거라고요? 공익사업 때만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요? 협의에 의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협의에 의해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아닌,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가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알아서 하는 거죠.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건 둘이 알아서 합의로 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적 주체가 땅 살 때는 이 토지부상법을 적용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이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예를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요. A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A의 땅이 한 3억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돈 주고 이 사람 토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려고 해요. 시세가 한 3억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얼마를 주고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30억 주고 사놓는 거죠. 그래서 30억도 택도 아니고요. 보통 100억 주고 사잖아요. 100억을 주고 사는 겁니다. 해피하잖아요. 모두 다 행복하다고요. 다 행복해요.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보시자고요. A는 3억짜리를 넘기는데 돈을 얼마를 받았어요? 100을 받았으니까 97을 더 받은 거죠. 설마 97 더 먹으면 혼자 다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 중에 얼마만 먹고요? 47만 먹고요. 50은 누구 주고요? 이 공무원 주는 거죠. 그럽니다. 그러면은 47 더 벌었잖아요. 행복하죠? 이 사람은 행정 업무 처리하면서 얼마 뒷돈 생겼고요? 50 뒷돈 생겼고요. 행복하죠? 이 돈 97억은 어디 나왔어요? 국민 세금으로 나온 거죠. 국민 세금으로 나왔는데 국민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후진국이요. 우리나라 말고요. 후진국이요. 후진국에서 국민들 이런 상황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행복하게 계속 세금 내고 있잖아요. 뭐 멀지도 않아요. 길만 건너면 국세청이잖아요. 국민들 행복하게 세금 냅니다. 다 행복하잖아요. 돈 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땅 판 사람도 행복하고 땅 산 사람도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하고 다 행복합니다. 오늘나라 광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아니면 또 여기로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개인이 관청 걸 삽니다. A가 그러니까 관청에 돈을 주고 그러니까 관청에 토지 등을 사 온다고요. 그러니까 토지 등을 사올 때 이 관청께 얼마짜리면 100짜리면 얼마 주고 사오고요? 3억 주고 사오는 거죠. 행복하다고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니라 뭐여서 선진국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땅을 사고 팔 때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요 매수할 때 개인 간의 매수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하는 거지만 공적 주체, 공익사업 때 매수하거나 공적 주체가 살 때는 아이고 뭐 저렇게 저는 이익을 노릴 수가 없네요. 뭐 그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나오니까 쓰시죠. 어디다 뭐 자리가 좁나요? 아무튼 어디다가 뭐 좀 떨어져도 돼요. 떨어져도 되고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2명 이상 그러니까 감정평가 해서요. 그 평균 가격으로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뭐 A 업자는 예를 들면 뭐 3억, B 업자는 4억, 뭐 그렇게는 차이가 안 나겠죠. 뭐 아무튼 그러니까 뭐 3억 2천 또는 3억 4천, A 업자는 3억 2천, B 업자는 3억 4천. 그러니까 감정평가 나왔으면 얼마로 사간다고요? 3억 3천으로 사가게 된다고요. 그런 게 있고요.
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공시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아무튼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은 이제 저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날상까지 보셨고, 이건 이제 토지보상법 얘기고요. 계속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일 때 매수 청구, 10년에 6월에 2년까지를 보신 거죠. 양괄호 5번 X 하고요. 네모 2번, 그러니까 매수 방법, 양괄호 1번 원칙, 땡땡.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 표시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양괄호 2번 예외, 예, 그러니까 방괄호 1번 발행 조건요. 그러니까 땡땡, 다음, 표시요. 다음, 각구 이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설 채권, 표시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표시요. 원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재, 표시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표시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예금이 3천만 원을 초과, 표시요.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방괄 2번, 상환기간 및 이율, 땡땡. 도시군계획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표시요.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XX. 뒤에서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방괄 3번, 발행 절차. 도시군계획설 채권 발행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법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뭐 그것 갖고는 시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앞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매수 거부로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땅 살 돈 있으면 그 돈 갖고 사업을 했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공익사업 평균 토지 매입 비용이 전체 사업 비용의 한 60%가 넘습니다. 갈수록 심해져서 커져서 이제는 한 70% 되고요. 어느 사업은 토지 매입 비용만 95%인 사업도 있어요. 그냥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값이 얼마나 되냐고요. 땅값이 비싼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돈 있었으면 사업을 했을 때니까 매수 거부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매수하기로 했으면 얼마 안에 사야 된다고요? 2년 안에 사야 되고, 뭐 개인이 관에서 개인에게 주고받을 때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원칙. 그런데 대한민국 가장 불쌍한 동네가 어디냐면 지방자치단체라고요. 그냥 돈 없어요. 지방은 돈 없어요. 뭐 그거면 됐습니다. 이런 건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국가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라고요. 뭐 좀 잘 나가는 나라들 있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개 나라 있는데 어느새 35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세 내는 게 40이고요. 지방세 내는 게 60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주지사가 그러니까 수상 뭐 총리, 대통령 택도 아니라고요. 못 올라오고 그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괜히 생고생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는 게 훨씬 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도 많고 국민들한테 존경도 많이 받고 그러는 거예요. 중앙 나가서 일을 해봤자 뭐 이것저것 어수선하고 시끄럽기만 하는 겁니다. 지방이 더 훨씬 더 힘이 센 거죠. 뭐 중앙에서는 뭐나 하고요. 욕만 먹고요. 그다음에 외교와 국방은 중앙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세금 국가로 들어가는 게 80, 지방으로 들어가는 게 20입니다. 그러니까 20 갖고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줘요. 그러니까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합쳐서 243개 중에서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게 130군데가 넘어요. 무슨 도로는커녕, 도서관은커녕,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위한 경로장치는커녕,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130곳이에요. 그러면 일을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죠. 이제 물팍 굴고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고요. 국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또 그러면 딱 일률된 기준에 의해서 딱 주냐고요. 처음부터 이쪽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놓고 국가는 이제 정해진 몇 분 빼고 나면은 뭐 하고요? 이쁘면 좀 많이 주고, 그러니까 미우면은 덜 주고, 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난리가 아니었어요. 돈 많은데 말 안 들으면 그 돈을 또 다시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냐면은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5천만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 행정부를 감독하는 건 요만큼도 안 하고요. 다들 아시는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 있어요. 뭐 다들 아시고 대표까지 한 사람이에요. 4년 동안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래도 당 대표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에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무슨 연말 예산 때 뭐 여기서 이제 조금 요만큼 빼갖고 나 도로 예산 끌어왔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선거 운동하고요. 이제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방은 돈이 없다고요. 아예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장 불쌍한 동네가 어디라고요? 지방이라고요. 지방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딱지 주고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딱지를 주고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딱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딱지를 받은 거고요. 딱지 몇 년 내 상환한다고요? 10년 이내 상환한다. 뭐 10년 동안 또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메꿔주겠다. 그러니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박스에 동그라미 1, 2번 두 가지 사유는 나중 다음 순환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네모 3번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등등. 보면요.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 1, 2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배시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X요. 거기 어떻게 문장이 이렇게 이상하게 끊어져 있는데요. 동그라미 1, 2번 따로 묶으시고요. 세 줄 내려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따로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배시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배시요. 2년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배시요.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 줄 빼고요. 그러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기역관 단독주택으로 3층이야 배시요. 3층이야 인간. 니은번 제일 좋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이야 배시요. 3층이야 인간. 그러니까 디귿번 제일 좋은 근린생활시설 괄호 넘어가세요. 로서 3층이야 배시요. 3층이야 인간. 그러니까 리을번 공작물 배시요.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7번 보시죠. 결국 안 사면 인 거죠. 첫 방부터 못 사겠다.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동그라미 1번이요. 이게 더 괘씸하죠. 산다고 해놓고 몇 년 지나도록 사고 있지 않다고요. 2년 지나도록 사고 있지 않으면 이놈들아 숨은 쉬게 해달라. 허가받아서 3330 할 수 있다고요. 뭐 저는 편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집 딱 앞에는 그러니까 그 3330번 버스 있어요. 3330 버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외우기는 편한데요. 그 뭐 이것저것 앞에 덕지덕지 있는 거 빼고요. 나중에 여기 지금 사업 포기했어요. 사업을 할 곳이에요. 사업할 것이죠. 사업 포기한 건 없잖아요.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간단히 포크레인 3날 세워서 누를 수 있는 정도 몇 층 이하고요. 3층 이하인 거죠. 뭐 보실 거 없어요. 그 안에는 뭔가 나중에 건축법, 주택법 보시면 되는 거지. 7번이요. 3층 이하 찌끄만 집, 3층 이하 찌끄만 가게, 3층 이하 찌끔 더 큰 가게 들어가는 겁니다. 공작물, 지붕도 없는 거 쓰레기통 해갖고 뭐 한다고요. 아무튼 별 의미 없죠. 허가받아 3330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제4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와 실효가 있는데, 아무튼 뭐 네모 1, 2, 3은 다음에 보시죠. 좀 더 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많이 급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에 네모 4번이요. 149쪽 아래 네모 4번. 그러니까 보면 실효,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고시일부터 20년 몇이요?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표시요. 사업 거기까지 표시하시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표시요.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표시요.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이에 따라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으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부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시도, 대도시 공부에 실효일자, 실효사유, 실효된 도시군계획 시설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 지시 없이 그 사실을 고시, 표시요. 고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줘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월급 받아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니까 당연히 국민에게 발표하는 거죠. 칠판이요. 시설 결정 해놓고 뭐도 못 짓게 해놓고요.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났다고요.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잖아요. 20년 전에 뭐 하기로 한 거,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죠. 효력을 잃는다. 근데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고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뭐 네모 5번 해제 신청은 뭐 역시 뭐 그
그러니까 해적 공고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네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뭐 여기서는 시설 결정, 시설 부지, 건물 못 짓는다. 근데 그러니까 바로 사업을 안 할 거면 여러분들 좀은 그러니까 숨쉬게 해달라. 2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 네 글자 뭐 할 수 있고요. 가공 개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엇갈려도 자주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것들을 뭐 여기에다가 뭐 5년 7년 미집행 뭐 여기다가 9월 이런 거 안 넣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도 나와요. 그럼 공짜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공짜 문제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면 2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 3330 OX요. X라고요. 2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는 뭐고요? 가공계제인 거죠. 10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 가공계제 OX X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선가도 받고 어디선가도 받는데 얘도 어디선가는 받고 어디선가는 받는데 그 이제 연결을 이렇게 엇갈리게 하면 그게 어려운 문제고 뭐 10년에 6월에 2년 뭐 17번 나왔다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잠깐 쉬고 그다음 이제 8장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